여러분, 경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검색하시다가 임차인 현황란에 붉은 글씨로 보증금 미상이라고 적힌 걸 보면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10중 8구는 이거 잘못 낙찰받았다가 수억대의 숨겨진 보증금을 내 돈으로 물어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패스를 외칠 겁니다. 실제로 경매 시장에서 이런 물건들은 유찰에 유찰을 거듭해서 가격이 뚝뚝 떨어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고수들의 시선은 완전 다릅니다. 고수들은 보증금 미상이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공포에 떠는 것이 아니라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서류의 행간을 읽기 시작합니다. 왜냐고요? 그 숨겨진 서류 속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대박의 단서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물건은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실평수 25평짜리 번듯한 아파트입니다. 최근 실거래가가 5억 4천만 원을 훌쩍 넘겼는데 지금 최저가는 4억 6천4백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무려 7천만 원 이상의 마진이 눈앞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몇 장의 법원 서류를 꼼꼼히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리스크를 0으로 만들고 수익을 확정짓는지 그 완벽한 공식을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채널 고정하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자,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서류는 바로 법원의 현황조사서와 매각물건 명세서입니다. 자료를 먼저 보시죠. 전입일자가 2018년으로 아주 빠른 함땡땡이라는 주거임차인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은 미상,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 요구도 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초보자분들의 머릿속에는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전입이 2018년인데 2016년에 설정된 근저당보다 늦긴 하지만 혹시라도 앞선 권리가 취소되면 어떡하지? 배당 요구도 안 한 세입자가 안 나가고 버티면 명도는 어떻게 하지? 여기까지만 보면 아주 전형적인 낙찰자가 덤터기를 쓸 수도 있는 시한폭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 여미가 강조하는 첫 번째 실행 지침이 나옵니다. 서류에 나온 이름들은 절대 잊지 말고 다른 모든 서류하고 대조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서류인 등기부등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 소유자 이름이 이땡땡님이네요. 그런데 등기를 천천히 내리다 보면 우리 시선을 확 사로잡는 아주 익숙한 이름 하나가 툭 튀어나옵니다. 바로 각구 6번에 설정된 가압유권자 함땡땡, 금액은 2억 3천만 원. 그리고 이어서 이 집을 경매로 넘긴 강제경매 신청인 역시 함땡땡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라? 느낌이 오시나요? 현황조사서에서 보증금 미상 세입자로 나와서 패스를 외치게 했던 함땡땡 씨와 이 집 소유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가압류를 걸고 이걸로 경매까지 친 세입자 한땡땡 씨가 완전히 같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경고음은 멈추고 기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동일이라는 걸 확인했다면 이제 가장 결정적인 단서를 찾을 차례입니다. 함땡땡 씨가 대체 무슨 이유로 이 집에 가압류를 걸었는지 그 법적 근거, 즉 원인을 꼼꼼히 따져보는 겁니다. 다시 등기부를 볼까요? 자세히 보니 관련 사건 번호에 서울가정법원 2024 드단 땡땡땡땡 판결 정본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별표 5개를 쳐보겠습니다. 경매 서류를 볼 때 사건 번호 중간에 들어가는 이 기호는 엄청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경매에는 타경이라고 쓰입니다. 일반 민사소송은 가단이나 가합을 쓰고요. 그렇다면 방금 적힌 저 드단은 뭘까요? 바로 가정법원의 1심 단독재판을 뜻합니다. 가정법원 사건 번호가 찍혀있고 소유자는 이땡땡씨, 점유자 겸 가압류 채권자는 함땡땡씨다. 이제 두 사람의 숨겨진 관계가 수면 위로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이 두 사람은 평범한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가 아니라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부부관계였던 것입니다. 즉 함땡땡씨는 이 집에 보증금을 내고 들어온 세입자가 아니라 부부로 살면서 2018년에 전입신고가 되온 것뿐이고 이혼하면서 남편에게 받아야 할 재산분할금이나 위자료 2억 3천만 원을 주지 않으니까 자신이 살던 집에 가압류를 걸고 판결문을 받아서 강제경매로 집을 날려버린 겁니다. 자, 이제 관계가 파악됐으니까 법리적으로 리스크를 최종 계산해볼까요? 대한민국 법원 판례상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나 가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 보호를 받는 임차인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전입일자가 아무리 빨라도 낙찰자가 물어줘야 할 보증금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 물건의 말소기준 권리는 아내가 전입하기 한참 전인 2016년에 설정된 농협은행의 근저당권입니다. 경매대금을 납부하는 순간 이 최선순위의 근저당권과 그 밑에 있는 가압류나 경매 기입 등기 등은 완전히 말소돼서 깨끗하게 됩니다. 자, 결론은 명확합니다.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해야 될 돈이 단 1원도 없는 완벽하게 깨끗한 물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서류를 대충 본 초보자들은 보증금 미상이라는 이 단어에 쫄아서 도망쳤지만 서류를 꼼꼼히 분석한 우리들은 경쟁자 없는 블루오션에서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워 담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그럼 명도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 대목에서 경매를 대충 배우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채권자가 경매로 배당을 받아가려면 낙찰자의 인감 도장이 찍힌 명도 확인서가 필요하니까 뭐 쉽게 명도가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민사집행법상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있어야 배당을 내주는 대상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나 전세권자의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함땡땡씨가 임차인이었던가요? 아니죠. 이분은 재산분할 청구권을 가진 일반 가압류 채권자이자 경매 신청자입니다. 이런 일반 채권자들은 집을 비워줬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배당기일이 되면 법원에서 알아서 돈을 지급해버립니다. 즉 낙찰자인 우리는 점유자를 압박할 명도 확인서 카드를 처음부터 쥐고 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초보자분들은 여기서 다시 한번 멘붕에 빠집니다. 뭐야, 그럼 명도 확인서 카드도 못 쓰는데 돈 다 받고 안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 면도 소송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겁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무기가 있죠. 바로 부동산 인도명령 제도입니다. 함땡땡 씨는 이 집에 거주하고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이 집에 계속 머물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는 사람이죠.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저 사람이 권리 없이 내 집에 살고 있으니까 저 사람 좀 내보내주십시오 라고 신청하는 것이 바로 인도명령 제도입니다. 신청 비용이요? 단 몇만 원이면 되고요. 걸리는 시간? 통상 1, 2주 정도면 법원에서 점유자에게 이 집을 비우고 당장 나가주세요라고 결정문이 날아갑니다. 명도소송처럼 6개월, 1년이 걸리는 그런 복잡한 재판이 아닙니다. 이 인도명령 결정문 하나면 점유자가 아무리 버텨도 합법적이고 신속하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점유자의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분의 목적은 이 집에서 평생 사는 게 아닙니다. 재산분할로 받아야 될 이 2억 3천만 원의 돈을 하루라도 빨리 쥐는 게 목표고, 이제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이 되었으니까 마침내 그 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주머니에 이제 곧 돈이 들어올 사람이 굳이 강제 집행까지 가서 집을 비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명도 확인서라는 카드가 없어도 또는 인도명령이라는 제도가 없어도 아주 부드럽게 명도가 끝날 가능성이 큰 물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이 명도 플랜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금 말씀드렸지만 잔금을 하면서 바로 인도명령을 신청하십시오. 협상은 협상대로 하시고 법적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잔금을 내는 날 법무사한테 얘기를 해서 인도명령도 같이 접수해달라고 얘기를 해 두십시오. 두 번째, 부드럽지만 강하게 대화하십시오. 명도 확인서를 무기 삼아서 윽박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정중하고 또 부드럽게 다가가십시오. 선생님,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배당기일에 배당금 무사히 잘 수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잔금을 납부하면서 소유자가 되었고 절차상 인도명령을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이사 날짜를 좀 정해주시고 서로 얼굴 붉힐 일 없이 집을 깨끗하게 인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하셔도 충분히 명도가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여유를 충분히 가지십시오. 법적 명분도 완벽하고 상대방은 목돈을 받아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조급해야 될 쪽은 우리가 아니라 반대쪽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드라마 속 막장 부부싸움처럼 보였던 물건이 서류 한 장 제대로 읽고 법의 테두리를 이해하는 순간 아주 깔끔하고 수익률 높은 효자 물건으로 바뀌었습니다. 경매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건 운이나 배짱이 아닙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현황조사서, 매각물건 명세서, 등기부등본을 펼쳐놓고 이름 하나, 사건 번호 기호 하나를 꼼꼼하게 교차 검증하는 그 집요함, 그리고 명도 확인서와 인도 명령의 법적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데이터 기반의 지식에서 나옵니다. 보증금 민상이라는 이 한 단어에 지레 겁먹고 도망치지 마십시오. 서류의 행간을 제대로 읽으면 숨겨진 스토리가 보이고 그 스토리는 곧 여러분 계좌에 꽂히는 확실한 자산이 됩니다. 혼자서 이 서류들의 행간을 읽어내는 것이 여전히 막막하고 두려우신가요? 부동산 경매에서 한 발 앞서 안전한 마진을 확보하시려면 이 내뒷다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단순히 이론만 읊어대는 뜬구름 잡는 강의가 아닙니다. 당장 내일 법원 입찰장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단단한 자생력을 길러드리겠습니다. 수강 신청 문의는 프로필이나 설명란의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확실한 시장에서 여러분의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첫걸음 내딛다가 함께 걷겠습니다. 지금까지 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돈이 되는 진짜 경매 통찰력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